오늘은 리디아의 역사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칸다울레스 이야기 그 후 크로이소스와 솔로니 이야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헤라클레스 가문의 마지막 왕이자 리디아의 왕이 칸다울레스와 그가 가장 신임하는 경호원인 기게스가 있었습니다. 칸다울레스는 자신의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였고 기게스에게 이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며 아내 나체를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기게스는 자신에게 나쁜 일이 닥칠 것을 염려하며 왕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왕은 기게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며 아내가 옷을 벗고 침대로 오려고 할 때 침실의 열린 문 뒤에 숨어있다가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기게스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고 그날 밤 아내인 왕비의 나체를 본 후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왕비에게 들키게 되죠. 왕비는 알아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고 이런 짓을 꾸민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날이 밝자마자 기게스를 불러 칸다울레스를 죽이고 나와 리디아 왕위를 차지하는 것 또는 지금 당장 죽는 것이라는 선택지를 줍니다. 모든 사람은 당장 죽는 걸 원하지 않겠죠? 기게스 또한 칸다울레스를 살해하는 선택지를 택하게 됩니다. 이날 밤 왕비에게 받은 도검으로 사건이 벌어졌었던 침실에서 자는 칸다울레스를 살해하고 왕의 직위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일부 리디아인들이 나타났지만 기게스를 지지하는 리디아인들이 신탁의 내용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신탁에서 기게스를 리디아의 왕이 될 운명으로 규정하여 기게스는 정식으로 리디아의 왕이 됩니다. 이후 무녀 피티아는 기게스 5대손 시기에 헤라클레스 가문이 복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게스는 이 신탁을 믿지 않은 채 왕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크로이소스 시기에 아테네인을 위한 법을 제정해주고 세상의 견문을 넓힐 여행을 하는 솔론이 있었습니다. 이 솔론을 궁정으로 초대하여 그에게 그가 본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게 되죠.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으나 그의 이름이 아닌 텔로스가 언급이 됩니다. 크로이소스는 두 번째는 자신일 거라고 예상하여 또 한 번 질문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크로이소스가 아닌 클레오비스와 비톤이 언급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난 크로이소스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무시하는 거냐며 솔론에게 화를 내었지만 솔론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는 동안 누리다가 훌륭하게 죽는 사람이라며 대답을 하게 되죠. 크로이소스는 이런 솔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현재의 복을 무시하고 모든 일에 결말을 보라는 솔론을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아테네 앞에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다가왔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운명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작은 도시가 큰 제국에 맞서는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령 필리피데스를 보냈습니다. 그는 무려 240km를 달려 스파르타에 도착했지만 스파르타는 종교적 이유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테네 시민이었다면 그 절망감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 장군들은 싸울지 말지를 두고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패배하면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역시 중요한 순간에는 두려움과 책임이 항상 함께 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아테네군은 플라타이아와 함께 전투를 결심했습니다. 병사들은 무거운 감옥과 방패를 메고도 놀라운 속도로 달려 페르시아군에 돌격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달려나간 그들의 모습은 자유를 위한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아테네군은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끝내 페르시아군을 물리쳤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승리한 이 사건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규모가 아니라 의지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을 잃었고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192명뿐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정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점령한 뒤 캄비세스는 암몬과 에티오피아도 점령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을 잃었고 점령이 실패로 끝나자 캄비세스는 미쳤다고 합니다.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도 하고요.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악행은 남동생인 스메르디스가 자신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까봐 그를 살해한 것이고 두 번째 악행은 여동생이자 아내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캄비세스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 마고스 사제 계급에 속하는 마고스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캄비세스의 남동생인 스메르디스와
꼭 닮은 데다 이름까지 같았는데 이 사실을 이용해 그를 옹립하려 한 것입니다. 캄비세스가 이 사실을 알고 마고스를 치려 말에 올라타려 할 때 실수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재위 7년 반 만에 사망하게 되어 이후 마고스 형제가 아무 일도 없이 7개월 동안 재위에 있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 상류층인 오타네스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캄비세스의 아내였던 오타네스의 딸이 가짜 스메르디스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에 이상함을 느낀 오타네스가 이전에 마고스 사제가 어떤 중대한 죄를 저질러 귀가 잘리게 되었다는 점을 노려 딸에게 귀를 만져보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스메르디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오타네스는 7명을 모아 마고스 형제의 목을 베었고 이후 7명 중 국왕 후보로 참가하기를 거절한 오타네스를 제외한 6명이 공정하게 왕을 선출하는 방법을 의논한 후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